교수님께서요, 오늘은 오랜만에 일본의 경제에 대해서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일본 경제의 침몰 원인을 알아내셨다고요? 말안했다라기보다 예, 여러 가지 지표를 오늘 좀 보여드리는데요. 예, 현재까지도 일본 경제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 일본 사람들의 월급 수준이 한국보다 아래로 갔다라든가 예,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약간 근본적인 이야기가 일본에서도 요새 많이 나오고 또 지표에서도 정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예, 이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교훈이라는 거 그런 것을 좀 보자라는 것인데요. 네, 먼저 첫 번째 그 부분인데 페이지인데요. 예, 원자재 가격이 지금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사진은 뭐냐고 하면 이게 수치가 올라가면 갈수록 원자재 가격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의 여러 가지 부담이 가중이 되어 예, 있다라는 그래프입니다. 뭐 노란 최근에, 색깔, 예, 예.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중간 2020년 6월쯤은 오히려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이 많이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생산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러나 지난해쯤부터 소양에서 그 코로나가 전식되기 시작해가지고 예, 뭐 한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지난해 말쯤부터 그리고 또 올해 들어와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것은 중소기업의 제조업입니다. 이게 노랑 부분이고요. 이거 일본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제조업의 일본 대기업도 58이라는 수치는 그만큼 어렵다. 50 이상이면 어렵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그 다음 중소기업의 제조 산업이고 대기업의 피제조업이죠. 아래쪽에 있는 예, 것은. 예, 그러니까 일본 중소기업의 제조업이 굉장히 지금 어렵다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요, 그것을 보통 제품 가격에 그 반영하잖아요. 반영이 되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 예, 그거 산식이잖아요. 예. 근데 이상하게 일본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품 가격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예요. 네. 자, 그 다음인데 주요 국가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일본의 물가는 제자리입니다. 이거는 2017년부터 2021년 12월까지인데 일본은 그 주요 국가 이것은 6개 나라만 비교를 했는데요. 최하위입니다. 음. 이게 그 물가는 0.6% 0.6%요. 올라간 게 그거는 그 전년의 같은 달을 비교를 했습니다. 예. 일본은 거의 올라가지 않죠. 이것을 음. 보면요, 2017년이지만 7년부터의 4년간이지만요, 예.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한국은 3.7% 2021년 지난해 말쯤은 올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영국, 독일은 5% 정도, 미국은 7% 정도 그 전년 대비거든요.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예. 예, 일본은 정말 참 그래프가 이상하네요. 그렇죠. 예. 항상 그 원자재 가격은 올라갔는데 물가는 음. 그러니까 제품 가격은 제자리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 다른 부분에서 상당히 그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예.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만든 이유는 여기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값싼 중국 제품을 이기려고 일본 기업들은 제품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이것은
그 중국 의린 자동차 회사의 EV 대단히 뭐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전기 자동차죠? 전기 자동차 홍관 미니가 한 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우리나라 원이요. 돈으로 한국 돈으로 이게 이 정도이면 한국 돈으로는 아마도 1,500만 원 예. 이상이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보니까 뭐 차도 작고 네. 2인승일 것 같기는 하지만 네, 네. 그래도 이 정도면 EV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비싸죠. 그만큼. 근데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한국이나 일본에 아직 수출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나 중국 내에서는 테슬라를 제치고 1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를 들면 중국 대륙에 일본 자동차가 계속 안 팔리게 되는 또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게 가격 그 부분에서 일본 제품은 상당히 약한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가격을 낮춰야 되겠다. 그런데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일 텐데 중국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싸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궁금한 게 과연 어떻게 해서 제품 가격을 이렇게 억제할 수 있을까? 일본은? 일본은 그렇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보시면요. 이거 하나의 사례이지만 도쿄 해상이라는 그 보험 회사예요. 일본의 대단히 유명한 보험 회사인데 인건 비율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인건 비율이죠. 회사가 지불해야 되는 전체 금액 중에서 인건비의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월급을 올리지 않고 오히려 깎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여성 직원들을 좀 늘리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을 늘리고 그리고 여성 차별의 목소리가 요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당신들이 열심히 해줘야 되겠다. 일본 내에서. 그러니까 남성보다 여성의 월급이 조금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많은 일본 회사 안에서 여성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월급을 더 줘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냐? 월급 많이 주면서 일 많이 시키면 상관없는데 네네.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남성 직원에게도 그래도 역시 인건비를 많이 안 줘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인재 유출입니다. 인재 유출. 해외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 많이 주는 해외로. 네네. 그것이 먼저 표면화가 된 것은 그 중국으로 가는 일본인들이 많아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한국에도 일본인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 비슷한데요. 먼저 그 중국에서는 전임 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고 하면 해외에 나간 중국인들이 안 돌아온다. 예를 들면 미국으로 나간 그 우수한 중국인들이 그대로 미국 회사에 취업해가지고 안 돌아온다. 뭐 미국 회사가 월급 더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요.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중국에서 많은 그 봉급을 줄 테니까 우리나라로 돌아와라. 그게 그 중국의 전임 계획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까? 거기에 플러스해가지고 우수한 외국의 인재도 데려오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그 국내 일본인 연구자들에게 일단 지원을 하죠. 이게 일본 여기에 있는 그 일본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중국은 더 어마어마한 연급이라든가 봉급을 줄 테니까 중국에 오시라. 교수님 지금요 속보가 떴는데. 그래요?
아베 전 총리가요 유세 중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서 총성 같은 소리도 들렸다고 하는데 우와. 뭐 어떤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닌가 혹시 모르겠네요. 그거는 오늘은 다루기가 좀 어려우네요. 그렇죠. 네, 속보가 계속 들어오면 예. 일단 일단 속보가 한 줄 들어왔으니까 예. 저희가 뭐 더 들어오면 그 방송 중에라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그래도 조금 감이 있는 것은요. 예. 아베는 계속 아베노믹스를 고집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엔조가 가속화되는 이유는 아베노믹스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참에 이야기를 하면 아베노믹스는 금융 완화잖아요. 그렇죠. 예. 돈을 많이 풀겠다 예. 그런 얘기죠. 그리고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다. 네. 지금 금리 올리지 않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도 예. 일본 금리는 그대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엔저가 되는 거예요. 엔을 다 팔아가지고 타라를 살려고 하니까 예. 이거 다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베가 고집하기 때문에 이런 존재는 그 금리를 올리지 못해요. 예. 지금 이런처럼 아베에 대한 그 원한이라고 할까? 이 사람이 모든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예. 제약의 그 악의 근원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모르겠고요. 근데 뭐 물론 아직 정확한 원인은 실제로는 예. 모르겠고요. 좀 시간이 지나야지 좀 알 수 네네.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쭉 하면요. 중국에서는 상당히 고액의 연급이 봉급으로 일본인 연구자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일본인 연구자들은 중국으로 갑니다. 예. 네, 이것도요. 완전히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말에 가서 돌아오거나 이런 것도 허용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기업에서는 모르죠. 주말에 다녀왔는데 1박 2일 정도로 충분히 중국은 가까우니까요. 예. 다녀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연구자들도 그렇게 중국에 많이 갔어요. 예. 똑같대요.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 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한국에서도 일본 연구자들을 이렇게 그렇죠. 해서 데려왔어요. 예. 삼성에 들어가면 LG에 들어가면 일본인 기술자들이 되게 많아요. 아, 예. 저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일본인 기술자들하고 어떻게 사귀면 되는가라는 강연을 해달라. 아, 그렇습니까? 예, 라고 해서 그런 요청을 받으셨어요? 삼성이나 예. LG에서 강의한 적이 몇 번이나 아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문화를 알아야 된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그 회사에 일본 기술자들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일본 기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 그런데 일본어는 그냥 하면 되는데 네. 그 문화를 모르면 이게 오해가 생기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강연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예. 우리 기억도 마찬가지고 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예. 그런 그래- 상황이네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은 미국 사람을 그렇게 데려왔어요. 예. 혹은 유럽에서 그렇게 데려왔어요. 그렇죠. 예. 이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사실. 예. 그래서 네 번째를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기술이 유출되고 특히 일본에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중국군에 가까운 급한 치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기술 지도를 한 일본 연구자들의 사례가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10년간 최고 85억 원을 받은 사례도 있다. 그거는 85억 원, 그러니까 1년에 8억 원 정도 받았다. 한 사람이 그랬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아, 이거 예,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이게 토일만 갔는지 완전히 그 법교소 갔는지 예. 거기까지는 정보에는 없었지만 네. 그래도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완전히 전사원이 되어도 이렇게 주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일본의 문제는 인재가 유출된다. 그거는 초임금하고 요새는 엔조 때문에
네. N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예. 아무리 N으로 월급을 받아도 이게 해외에 나가면 특히 달러하고 비교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소니 아직 소니는 상당히 문제가 됐지만 소니는 아직 그래도 건재하거든요. 일본에서 괜찮은 기업에 속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소니의 기술직의 초봉은 26만 엔 정도입니다. 26만 엔이면 260만 원 정도. 네, 이곳은요.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네요. 예. 그러니까 40년 전에 네. 제가 대학교 들어갈 무렵과 똑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40년간 안 바뀌었다라는 놀라운 사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진짜 믿을 수가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충북 화웨이의 일본 포비는 도쿄에 있죠. 아, 그렇겠죠. 예, 거기에 취업하면 조봉이 최저 67만 엔 준대요. 2배 훨씬 넘네요. 그렇죠. 예, 소니보다. 예, 그러면 아무리 충북이다. 예. 그 미국에서 충북 회사 가지 마라. 음, 라고 해도 예. 그곳을 지키는 일본인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예. 또 충북 본사에 채용도 해준대요. 예, 직접 충북 본사에 간다. 그때는 조봉이 최저 150만 엔, 총 500만 원이에요. 한 달이에요, 한 달. 예. 예, 한 달에 총 500만 원 준대요. 음. 기자님 어떻게 할래? 그쪽에서 오라고 하면 예. 아니 저는 애국심이 굉장히 그 투철한 사람이긴 한데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흔들릴 수가 있죠. 예. 그렇죠. 음. 그게 1년이 되면 2억 가까이 돼요. 아, 예. 2억 원 가까이. 1년에 연봉 2억. 예, 그러니까 그러면 10년 전로 다녀오자. 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조금 양심을 좀 옆에다가 두고 예.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 신친이를 예. 받으는 일본에서 예. 그런 제의를 받아서 예. 돈을 많이 치를 때니까 매국적인 그러한 그 위안부는 선노예다라든가 예. 그런 것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까요? 예. 네네. 자, 그래서 도쿄 대학교가 일본에서는 서울대잖아요. 거기에 학생의 그 요새 인기가 있는 그 취직 희망처가 미국 쪽이에요, 다. 예. 그 맥킨지 앤 컴퍼니라든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 등 외국계에 많이 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 일정한 그 레벨의 학생들은 다 외국 기업으로 가려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예.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네. 예. 한국은 어때요? 한국 학생들도 한국에서 취업이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외국에 이런 데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역시 외국식으로 나가려고 하죠. 예,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화제가 아직은 크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 아마도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좀 느끼고요. 그러니까요. 가끔 그런 소식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한국 특히 반도체 예, 맞아요, 쪽에서 맞아요. 중국의 그 그러니까. 기술 유출이 됐다는 그런 네. 뉴스들이 많이 들리는데 네, 그건 네. 남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반도체라고 하면 대망 혹은 그 한국의 기술자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거예요. 자, 이러한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1991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은요. 바블이 붕괴됐죠 그때요. 네. 그 이후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2008년에는 리만 쇼크가 있어서 결국은 일본의 거의 모든 회사들이 노사가 합의를 합니다. 그거는 그 노동자를 자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존립해고하지 말아라라는 그 약속을 해요. 예. 근데 그 대신 그 조임금이라도 괜찮다. 이렇게 합의를 한 것입니다. 고용 안정화 그리고 조임금을 맞바꾼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거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 그 IMF에는 굉장히 많이 촌리해고를 했잖아요. 일본은 촌리해고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 거의 그것을 막아가지고 초임금에 합의를 했다. 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어떻게 또
아, 이것도 굉장히 일본적인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 같으면은 그것은요, 일본은요 글쎄. 이런 게 있어요. 예. 너무 계속 잘라버리면 무사들이니까 이게 그 아랫 사람들이 그 칼을 들고 그 달려오거든요. 예. 예, 정말이에요. 그게 무서우니까 음. 일단 아랫 사람들에게 예. 잘해요. 일본인들은. 그러나 합의를 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거든요. 합의를 했다. 초임금으로 합의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합의니까 예.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하고 일본의 문화적인 차이도 있어요. 예. 네. 일본의 문화는 그런 사무라이 문화이기 때문에요. 한국 문화는 유교 문화니까 아무래도 코인까지 심하지는 않잖아요. 하극상 문화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예. 네네. 아, 또 그런 면이 또 있었군요. 있어요. 예, 아무튼요, 뭐 제가 뭐 어제도 일본 방송을 좀 한번 살짝 이렇게 보니까요, 일본이 점점 이제 국제적으로 싸구려 국가가 되는 그런 인식이 네네.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한국이나 중국, 타이완 뭐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인도나 동남아처럼 이 저개발 국가 사람들까지 도쿄에 이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이렇게 혈안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예, 네. NHK 그렇죠, 프로였는데, 예, 이게 불과 30년 전에는요 상상도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음. 도쿄 땅만 다 팔아도 미국 전체를 다 산다고 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게 1985년의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35년 정도 지났는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 예. 일본이 그때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됐어요. 한때는요. 예, 그러나 얼마 안 돼서 그 바블이 붕괴돼 가지고요. 일본의 금은 5년 정도밖에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 이후 다시 고생의 시절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돼 가지고요. 아무리 고생을 해도 이게 보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